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한 얘기, 운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어떻게 되는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 갖고 있는 물리량,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좀 더 그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예시,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더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한 법칙도 살짝 얘기했거든요. 네. 먼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그 운동 상태,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운동하려고 한다. 관성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 운동 상태를 바꾸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 얘기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력 얘기하면서 아울러서 운동 법칙 중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중력,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을 얘기했는데 사실 모든 물체가 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죠. 자, 중력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지구만 우리 당기는 게 아니고 태양만 우리 당기는 게 아니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힘이 서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 법칙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법칙이 이겁니다. 힘은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해서 힘을 배우는 이유는 또 하나, 힘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내가 상대방한테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작용이 있을 때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상대방 나한테 힘을 가합니다.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중력도 마찬가지로 힘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시피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하게 됩니다. 왜?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끌어당긴다며요. 서로 끌어당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뉴턴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과는 떨어집니다. 그쵸? 사과가 공중에 있으면 사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대로 1초에 9.8m/s씩 빨라지면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지구는 안 움직이죠?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힘을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배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지구의 중력이 그런 거고요. 중력은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은 이 중력은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두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그 제곱분의 1로 작아지고요.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클수록 비례합니다. 근데 이제 보자고요. 우리 지구 표면상에 있는 물체들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정말 유의미할 정도로 지구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 표면상의 물체들은 이 물체 사이의 지구와 이 지구의 중심과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거의 지구 반지름하고 비슷해요. 그쵸? 거의 상수로 놔도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수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대문자 m을 지구의 질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g는 만류인력 상수, 대문자 m은 지구 질량, 그리고 물체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만류인력, 중력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r 제곱, 그러니까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리는 거의 지구 반지름하고 비슷하다고 했고, 거의 지구 반지름 나도 지구 반지름이 높이에 비해서 그 지표면서부터의 높이, 지표면에서 그 물체까지의 높이, 물체 중심까지 높이가 거의 지구 반지름 비해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지구 반지름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구가 뭐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만큼 사과도 지구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라고 하는 덩어리량이 크면은 운동 상태가 적게 변한다. 그러니까 즉 사과라고 하는 물체는 힘은 똑같이 받아요. F라고 하는 힘을 받겠지만 질량이 매우 작다 보니까 운동 상태가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구라고 하는 물체는 사과로부터 F라고 하는 힘 받지만 질량이 매우 크다 보니까 그 운동 상태 변화가 매우 작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료인력 상수, 만료인력 상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라고 나도 했을 것 같아요. 지구 질량 상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값들이 다 상수이니 g 곱하기 r제곱분의 대문자 m, 얘를 그냥 상수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 값이 9.8이었던 겁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1초에 9.8m/s씩 모든 물체가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됐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날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약간 옆에다가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놨는데, 서로 다르다면, 만약에 질량에 따라서 빨라지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갈릴레오가 이런 사고 실험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질량이 작은 물체는 속력이 조금 변하거든요. 조금 빨라지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떨어지면서 속력이 크게 변한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가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두 물체를 묶어놨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와 큰 물체를 묶어놨을 때 작은 물체는 조금 가속하려고 하고 조금 빨라지려고 하고, 큰 물체는 더 빨리 가속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때문에 이 전체 물체, 이 묶어놓은 이 전체 물체는 한쪽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고, 얘네가 서로 상충해서 살짝 그 중간 정도, 그 중간은 어느 값, 평형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중간값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물체는, 그렇게 묶어놓은 물체는 사실 하나의 덩어리 물체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5kg짜리랑 10kg짜리였다 그러면 15kg짜리 하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5kg짜리는 5kg보다 10kg짜리보다 빨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5kg짜리는 천천히, 10kg짜리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두 개 묶어놨을 때는 한쪽에선 빨리, 한쪽은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중간값으로 천천히 떨어질 텐데, 똑같은 질량이 15kg짜리 그냥 물체 하나는 빨리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둘이 상황이 너무 상충되죠. 1초에 9.8m/s씩 가속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어떤 힘의 중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상수니까 이렇게 알 수 있구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르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물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우리가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은 속력이 빨라지고 그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은 아니에요. 중력을 받아서 빨라지는 거지, 중력으로 인해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지,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물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가속도 운동 중에 예시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 중에 여러 가지 가속도 운동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력과 관련된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단위는 미터, 거리 나누기 세크, 시간, 초의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 얘기할 때마다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9.8이라는 값이 가속도입니다. 특히나 중력과 관련된 가속도라서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학교 교과서에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나와 있을 텐데, 조금 그 의미를 살린다면 중력 가속도 9.8m per sec 제곱이라고 불러주는 게 좀 더 단위까지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뉴턴 생각합니다. 그래,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게 지구는 움직이곤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비해서 우리가 못 느낄 수 있겠어. 하지만 사과는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저기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질까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사과는 지구를 향해 떨어져. 근데 지구도 사과를 향해 움직이긴 움직일 거야. 근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비하게 움직일 거야. 그럼 지구보다 작은, 훨씬 작은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건데? 라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이 우리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일 거예요. 1초에 9.8m/s씩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0m/s, 9.8, 19.6, 29.4 점점 1초에 9.8m/s씩 빨라지면서 이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옆으로 던진 공을 생각해 보자고요. 옆으로 던졌을 때, 옆으로 문체가 떨어질 때, 비스듬하게 떨어질 때 생각해 보면은 아래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1초에 9.8m/s씩 점점 빨라지면서 그 사이 간격,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손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수평 방향, 옆으로 던진 방향으로의 공은 힘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내 손을 떠나간 공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 1초에 9.8m/s씩 빨라지는데 수평 방향 옆으로는 똑같은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운동을 합쳤을 때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공을 옆으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 가속도 운동으로, 옆 방향으로는 내 손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힘을 받지 않으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언제? 공기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그쵸? 계속 중학교 때도 계속 반복했겠지만 공기 저항에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있다면은 던진 이후에 옆으로도 마찰력을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중력 아래 방향으로도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자, 뉴턴은 여기서 더 차가 납니다.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중이야. 떨어지는 중인데 말하자면 비스듬히 던진 공처럼 옆으로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지구가 동그라서 지면에 안 닿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네, 지구에서부터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던져봤습니다. 던졌을 때 역시 1초에 9.8m/s씩 빨라지면서 아래 방향으로 1초에 9.8m/s씩 빨라지면 떨어지겠지만 옆으로 가는 거는 등속도 운동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더 빨리 던지면 옆으로 더 빨리 던지면은 더 많이 가겠죠. 같은 시간 동안 옆으로도 많이 가겠죠. 왜냐? 등속 진서 운동 할 거니까 옆 수평 방향으로는. 근데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얘네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옆에 방향을 쭉 가다 보니 아직 지면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약하게 던졌을 때보다 빨리 던졌을 때 똑같이 수직 방향으로는 1초에 9.8m/s씩 빨라지겠지만, 그래서 땅에 도달하려고 하겠지만, 지면에 도달하려고 하겠지만 옆에 방향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아직 지면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운동하는 물질, 원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질도 원의 중심 방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만 옆에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 보니 얘가 중간 중심을 가지 않고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력 때문에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겨지겠지만 옆에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접선 방향, 정확히는 접선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뉴턴이 한 것은 무엇이냐? 자유낙하 운동,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그리고 천체의 공전 운동, 이 모든 것을 중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으로, 얘는 이래, 쟤는 저래, 쟤는 이럴 땐 이런 상황이야, 저럴 땐 저런 상황이야, 얘는 하나의 힘으로, 중력의
중력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아울러 이 힘이라는 것이 어떨 땐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땐 저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디테일만 좀 다르기 때문에 라는 공통된 전제를 찾음으로써 깔아놓으면서 더 부가적인 전제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전제를 딱 깔아놓으면서 이제 물리가 시작되고 어떤 운동에 대한 힘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운동에 대한 얘기, 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단어이긴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개념이랑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나 머리로는 아직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이 쉽지 뭐 이럴 것 같은데 물리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마치 아까 선생님이 질량에 따라 중력으로 인해서 가속되는 크기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가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좀 새로운 얘기 해볼까 합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어떠한 커다란 땅덩어리 봤고요. 그리고 그 지구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역학,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에 대한 얘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명 시스템 다음 시간에는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을 끝냈어서 이제 물리가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